첫 번째 장소는 경복궁역입니다. 게이트의 마지막 열쇠.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나올 만한 인물은 다 나왔는데 이제 이분의 베일만 좀 더 벗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고영태 씨 얘기인데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고영태를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직접 만났냐 안 만났냐 뭐 이거 또 좀 얘기가 있어요. 일단 이제 고영태 씨를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수차례 걸쳐서 이제 그 현재 재판장에 나오도록 요청을 했지만 지금 일단 송달 자체가 안 됐습니다. 요청서가.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송달 자체가 안 됐는데 문제는 고영태 씨가 6일 날 지금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. 네. 이제 그래서 이제 대리인 측에서 헌재 쪽에다가 그럼 법원에 나오면 법원에 나올 때 그때 직접 그 송달 요청서를 이제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걸 받고도 안 나갈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할 텐데 지금 가장 이제 대리인단 측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고영태 씨와 지금 최순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불륜적 관계다. 자, 이 관계 속에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다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정에 증명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근데 박상묘 박사님, 네.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6일 날은 이제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있는 날이잖아요. 네. 고영태 씨 뭐 태국으로 잠적했네, 어쨌네,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여기 최순실 씨 형사 재판에는 나가고 헌재 탄핵 심판에는 계속 피하는 이유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아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. 굉장한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. 그 굉장한 압박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들을 아마 그동안에 좀 정리를 하지 않았겠느냐. 네. 정리를 해서 만약에 지금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또는 판단이 빨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지난번에 한번 그 지인한테 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불안하다, 무섭다, 두렵다, 뭐 이런 얘기 도와달라.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아마 상당 부분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추적 뭐 등등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탄핵 재판에 상당히 소극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게임 끝난 겁니다. 이제는 게임 끝났기 때문에 고영태 씨도 이제는 탄핵 심판장에 가서 그거와 관련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여기 피해버리면은 오히려 고영태 씨가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. 네. 당당하면 나가서 지금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 쪽에서는 무슨 그 최순실과 고영태의 어떤 사적인 문제를 지금 자꾸 이끌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그거고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자신이 지켜봤던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, 최순실과 그 자본의 관계, 대기업 관계를 정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형사법정에도 나가고 탄핵 재판에도 나가서 자기가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겠느냐 또는 저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. 이 고영태 씨를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, 그러니까 대리인단은 꾸준히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중환 변호사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지금 현재 고영태를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헌재 연락을 해서 좀 출석하게 하도록 좀 권해 주십시오. 제발 당부드립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를 꾸준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? 어쩌면 고영태 씨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고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데리고 나와가지고 증인석에 세워놓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고영태 씨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증거라든지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뭐 신빙성에 의심을 가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 사실은 범죄 경력 조회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도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불안감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제도 조우송달이라고 그러거든요. 집에 없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 재판 갔을 때 딱 주라는 겁니다. 출석 요구서를. 조우가 이제 만난다는 얘기죠. 만났을 때 송달하는 제도인데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 그것까지 신청한 거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도 고영태가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국회 소추인단도 중요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나와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고 탄핵을 하면 대리인단 쪽에서 좋은 어떤 내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 측은 사실 고영태 씨의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폄하될 수도 있는 말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.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 고영태 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는데 저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고영태 씨가 나와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 오히려
반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까? 일단 첫 번째는 이 고영태 씨의 존재가 이게 태블릿 PC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친박 단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끊임없이 태블릿 PC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그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요.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상 사람이라고 본다면 고영태 씨가 되는 거죠. 계속해서 고영태 씨를 물고 늘어져서 그 존재가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,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격화를 시켜야만이 그 재판 전체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내부 폭로자가 나오면 그 내부 폭로자의 그 구체적인 폭로 내용을 반박하기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.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. 바로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모든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은 그 상대방은 계속 그 증거와 증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록 설령 불리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고 싶을 겁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 선전이랄까요? 정치적인 어떤 전환이나 이런 어떤 꼬투리 잡는 데도 적당히 필요할 거라고 바로 생각합니다. 저 대목인데요. 정치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말은 저렇게 안 합니다만은 저 말 안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봅니다.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. 자, 이번 사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까지 권위를 가지고 남은 임기 또는 남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판을 흔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불륜으로 이제 뭔가 바로 그 대목이죠. 그렇게 좀 판을 흔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? 바로 이 사건의 시원인 고영태 씨가 나쁜 사람을 보는 겁니다. 방금 내용 봐보세요. 구역질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의 거짓말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네. 어떻게 이런 말을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 저렇게 구역질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의 거짓말 때문에 된 것이다. 박 대통령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. 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분 걸게해달라.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온갖 거짓말에 지금 또 이런 사람 최순실과 불륜관계 아니 그거하고 박 대통령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? 바로 그 대목이에요.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이 사건의 본질을 박 대통령이 아니라 고영태의 나쁜 어떤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지자들 끌어안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. 고영태 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해서 또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.